부동산 시장 침체가 얼마나 갈지, 언제 집값이 바닥을 찍을지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 투자자들 모두에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는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인 기자, 네. 현재 매매 시장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일 텐데 6월 말까지죠. 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이 거래를 6월 말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급매물이 5월에는 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다주택자는 6월 말까지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양도세를 최고 20%포인트까지 더 내야 하는데요.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도 급매물이 늘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잠실에 좀 요즘에 많이 나오죠. 리센츠, 엘스,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 18억대까지도 좀 밀리는 것도 있어요. 매물이 10개 정도 있다. 그러면 한 건 정도는 급매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24평 기준으로 보면 2억 정도 낮춰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김 기자, 급매물 이러는데 결국 급매물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이 서울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 2월 33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지난 4월 중순에 나온 급매물은 7억 원 이상 떨어진 가격에 팔렸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19억 8천만 원에 거래됐던 같은 평형의 서울 잠실 트리지움은 최근 3억 원이나 낮춰서 매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상승을 주도했던 재건축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이 재건축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철거를 끝내고 분양을 앞둔 단지를 제외하고는 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런 탓에 총선 직후부터 이 강남 재건축은 지난해 연말 고점 대비 5, 6억 원씩 떨어진 급매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수 중에 핵심 요소죠. 정부의 규제,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이 정부가 추진했던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 입법 상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이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부분의 법안이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부가 당초 12, 16 대책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했던 후속 법안들인데 이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고 3, 4% 인상과 불법 전매 시 10년간 청약 금지, 또 상한제 지역 거주 시 2, 3년 의무 거주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국회와 국토교통부 내에서는 올 하반기 이후에나 본격 논의가 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입법이 늦어지는 배경과 전망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급등했던 집값이 이미 코로나19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정인영 기자,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올 상반기에 이사를 계획하시고 있는 실수요자분들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바닥을 찍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라는 입장입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시경제 충격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더 빠질 것 같은데 지금 사는 거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 떨어졌다 샀는데 나중에 2억 더 떨어져요. 그러면 낭패잖아요. 네, 실수요자들도 집값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한 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뭐 기름값도 세계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지금 막 폭락 시대고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거가 굉장히 변수잖아요. 앞으로도 이게 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뭐 가을이고 겨울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또 악화될 수도 있고 지금 안 사고 앞으로 좀 전세 시장도 한번 짚어볼까요? 쉽게 매매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세를 선택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 가격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로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으로 이 매매 수요가 주는 대신 전세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네. 자연히 전세 가격 상승에 불을 붙였고 일부 지역에선 전세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평균 전셋값은 이 4억 6,070만 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매달 상승했습니다. 네. 당장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 2017년 3월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로 당분간 전세 가격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기자, 전세든 매매든 향후 부동산 추이 열쇠를 쥐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
코로나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상황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전 세계적이고 또 언제 또다시 확산될 수 있을지 몰라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물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대출 규제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당분간 주택시장 냉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경우 금융 등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집 한 채가 곧 노후 대책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너무 올라도 너무 떨어져도 걱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도 개인도 적절하고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